AI 피보팅. 디지털과 AI는 돌덩이도 금덩이로 만든다. 스포츠 용어인 피보팅은 농구에서 공을 잡은 선수가 상대 선수를 피하기 위해 한 발을 그대로 두고 다른 발을 움직여 방향을 전환하는 동작이다. 스타트업은 당초 구상했던 사업이 실행 단계에서 시장 반응이 기대의 수준에 미달하면 피보팅을 통해 사업 방향을 재정립한다. 마찬가지로 현재 산업 모델에서 한계를 느끼는 기존 아날로그 기업도 디지털 피보팅으로 사업 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 아날로그 기업의 디지털 피보팅은 업의 본질에 대한 성찰에서 출발한다. 현재 시장 경제에서 존재하는 모든 사업은 호모 사피엔스의 생존자 번식이라는 목표 함수와 여기에서 파생되는 가족, 풍요, 편리, 행복 등의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존재한다. 업이란 이러한 가치를 시장이라는 매개체로 경쟁을 통해 효율적 비용으로 전달하는 과정이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기술이 발달해도 불변의 명제다. 현재의 아날로그 기업은 지금까지 이러한 가치를 만들어서 전달했기에 존재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란 이러한 가치를 만들고 전달하는 방식의 변화를 의미한다. 디지털 피보팅이란 아날로그 기업이 지금까지 견지한 업의 본질에 대한 디지털 관점의 재해석과 실제 적용을 의미한다. 아날로그 기업을 오늘의 위치로 올려놓은 기존 방식의 사업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순식간에 돌덩어리처럼 무거운 저가치의 유산으로 전락하고 있다. 디지털 기업을 무작정 모방해 단기간에 따라잡기도 어렵다. 앞서서 달리는 사람을 따라가지도 못하고 그대로 있을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그렇다고 막연히 시류를 따라가서는 필패한다. 디지털 피보팅은 이 지점에서 실질적 의미를 가진다. 기존의 아날로그 사업을 디지털 기술이라는 도구와 접목해 재도약하는 전략적 방향성이다. 물론 이 과정도 쉽지는 않겠지만 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생존 자체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자신만의 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방향성을 재정립해야 하는 배경이다. 디지털 피보팅은 돌덩이도 금덩이로 만든다. 저가치의 무거운 돌덩이인 아날로그 사업이 디지털 피보팅을 통해 고가치의 가벼운 금덩이인 아날로그 디지털 융합 사업으로 변신한다. 이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현실에서 전개되고 있는 실제 상황이다. 소위 전형적인 아날로그 생활 밀착형 서비스 사업으로 치부되었던 세탁소, 주차장, 정육점, 피자 체인점을 비롯해 전통적인 아날로그 사업인 운송, 숙박, 유통 부문 등에서 속출하는 사례들이 이를 웅변한다. 이러한 변신은 음식을 조리할 때 사용하는 소금에 비유할 수 있다. 식재료 원가에서 소금의 비중은 미미하다. 그러나 소금이 없으면 맛을 내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디지털 피보팅에 성공한 아날로그 기업들은 기존 역량과 자산을 중심으로 디지털 기술이라는 소금을 접목해서 커다란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대부분은 아날로그 방식의 사업이 기본이다. 디지털 전환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지만 총론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 강론에서는 혼돈스러워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급변하는 상황에서 디지털 기업들도 나름대로의 고민은 크겠지만 아날로그 기업들의 디지털 피보팅은 그야말로 총각을 다투는 과제다. 그리고 아날로그 기업들이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디지털 피보팅에 성공하는 경우 성과와 반향은 더욱 크다. 이런 측면에서 이 책에서는 DX 시대의 디지털 피보팅 추천을 위한 사업 모델 혁신, 전략적 지향점, AI 디지털 전환 실행의 세 가지를 다룬다. 아날로그 기업들이 디지털 격변기에 적응하기 위한 기본 과제다. 이 세 가지 주제를 5부로 나누어 구성했다. AI는 프랑켄슈타인인가 마당새인가? AI가 부상하면서 이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인간이 만들어낸 프랑켄슈타인처럼
결과적으로 인간을 파멸시킬 괴물인가? 아니면 인간이 만들어낸 자동차처럼 인간의 삶을 향상시키는 도구인가 하는 부분에서 전망이 엇갈린다. 원시대의 수렵 생활에서부터 누적된 인간의 경험은 본능적으로 비관론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해왔다. 그래서 새로운 대상에 대해서는 언제나 부정적인 입장이 강력하고 호소력이 있게 마련이다. AI도 이런 점에서 종말론적 스토리의 단골 소재이기도 하다. 인간이 만든 괴물이 인간을 해친다는 줄거리의 프랑켄슈타인 유형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이는 자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판단하는 강한 AI가 출현해 로봇 기술과 합한다면 공상과학 영화 매트릭스나 터미네이터에서처럼 인간이 기계에 종속되는 암울한 미래가 올지도 모른다는 일종의 경고장이다. 대중에게도 널리 알려진 저명한 우주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2015년 5월 인류는 100년 내에 AI에 의해 끝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계 최고의 전기차 기업 테슬라의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도 AI 연구는 악마를 소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면서 인간을 뛰어넘는 AI에 대한 심각한 두려움을 표현했다. 이와 달리 AI와 로봇의 발달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새로운 문명을 가져오리라는 낙관론의 대표 주자는 미래학자 레이 커즈 와일이다. 평판 스캐너, 디지털 신시사이저 등을 발명해 특허 39개를 보유하고 구글의 인공두뇌 개발 프로그램에 관여한 기술적 배경을 가진 그는 1990년대부터 미래 예측을 시작해서 1998년 이전에 컴퓨터가 인간 체스 챔피언을 이길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과학과 기술을 이용하면 사람의 정신적, 육체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휴머니즘을 주창했다. AI가 인간을 뛰어넘는 순간을 특이점으로 정의하고 AI 스스로 자기 자신보다 더 똑똑한 AI를 만들 수 있으면 지능이 무한히 높은 존재가 출현할 것으로 전망했다. 원칙적으로 도구는 그 자체로서는 가치 종합적이다. 이용하는 인간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뿐이다. 일상용품인 자동차를 예로 들어보자. 자동차는 이동과 운반을 위한 도구로서 유용하게 사용한다. 배기가스와 교통사고에 주목하면 자동차는 인간 삶의 파괴자이지만 운반 도구로서 접근하면 생활의 보조자로서 양면의 측면이 있다. 자동차의 부정적 효과를 없애려면 자동차 자체를 없애면 되지만 이는 또다시 삶을 불편하게 만든다. 결국 자동차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의 태도가 출발점이다. 같은 논리를 원자력에 대입해도 마찬가지다. 원자력 자체는 인간의 과학기술이 개발한 도구다. 원자폭탄이라는 파괴력과 원자력 발전의 유용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인간이 전쟁에 사용하면 폭탄이 되고 전기 생산에 사용하면 발전 기기가 될 뿐이다. 원자력에 대해서 논란이 있으나 이 역시 인간의 태도에 따른 입장 차이다. 이런 점은 AI도 마찬가지다. AI가 도구로서 가진 측면을 AI 발전의 역사에서 파악해보자. AI의 개념은 1960년대 미국에서 등장했다. AI를 인간과 동일시하는 기계주의 입장과 인간 능력의 확장이라는 도구론의 입장으로 대별되었다. 매사추세츠 공대 중심의 기계주의자는 인간은 단지 기계에 살을 붙인 존재에 불과하며 셰익스피어를 읽고 인간과 대결하는 기계 인간의 탄생을 예상했다. 스탠퍼드대의 도구론자들은 AI는 인간 지능의 한계를 확장하는 도구로 이해했고 AI라기보다는 IA의 개념을 제시했다. 기계주의자들은 인간과 유사한 사이보그를 만들어 인간을 대체하는 방향을 생각했다. 현재의 자율주행차나 만화영화 우주소년 아톰의 모습을 그렸으나 아직 실제와는 거리가 멀다. 현실에서는 도구론에 IA 개념을 적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실용화되었다. 청소 로봇, 간호 로봇을 비롯해 증권 투자의 투자 조언, 재무 분석을 지원하는 회계,
생산 공정의 불량품 감별용 등이 IA의 특성을 가지면서 AI로 불린다. 자율주행차를 인간을 대체하는 AI로 파악하기도 하지만 달리 보면 인간의 이동을 도와주는 자율형 도구로도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운전기사의 서비스를 자율주행 AI가 대체하는 보안제의 역할이다.